궁극의 여행지 제1화. 여행은 언제나 그렇다. 결국은 집에서 짐을 싸고 공항에서 짜증 한번 내고 뻔한 기내식으로 위장을 달랜 뒤 세상에 나만 남겨진 듯한 그 낯선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항공권을 끊는 그 순간 시작된다. 평생 한 번쯤 누구나 가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 속 이름들. 그랜드 캐니언, 파리, 바티칸, 이구아수, 사하라, 이스탄불, 만리장성, 오로라.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 꼭 가야 할 곳이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인가? 세상은 넓고 볼 건 더 많다. 그런데도 왜 어떤 장소는 사람을 당장이라도 비행기표를 끊게 만드는가? 여기가 진짜다 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 여행의 임계점, 바로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첫사랑처럼 아릿한 장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해질 무렵의 우연히 소금 사막을 상상해보자. 빗방울이 땅을 적신 직후 소금 위에 맺힌 얕은 물웅덩이들이 하늘을 복사해낸다. 현실과 허상의 경계가 녹아내리며 구름과 여행자가 모두 지상에 내려앉는다. 소금 호텔에 누워 새벽까지 뒤척이던 초행객은 카메라 셔터가 멈추지 않는 그 이유를 아침이 밝을 때쯤 깨닫게 된다.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구나. 여기가 진짜다. 오로라를 처음 본 사람들은 종종 비명을 지른다. 노르웨이 북쪽 칠흑 같은 겨울밤, 모닥불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숲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초록색 커튼으로 갈라진다. 누군가는 세상에 이런 게 진짜 있나? 며 얼어붙은 채 한참을 본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인생이 시시해도 하늘만큼은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궁극의 여행지는 단순히 풍경이나 건축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거기엔 사람, 이야기, 그리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숨어 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돌벤치에 앉으면 2000년 전 검투사들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듯하다. 하얀 돌바닥에 피가 스며들던 그날, 이름 없는 청년이 한 번만 더 살고 싶다고 속삭였을 것이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앞에서는 미켈란젤로의 목덜미 통증이 이 모든 아름다움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천국은 그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피땀과 집념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진 인간의 한계 너머의 집착 그 자체다. 궁극의 여행지는 그래서 인생샷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1000개보다 내 기억 속 단 한 컷이 더 진하다. 미국 66번 국도에서 낡은 오픈카를 빌려 바람소리와 카우보이의 노래를 들으며 사막 한가운데 끝없는 직선 도로를 달려보면 알게 된다. 멈춰선 주유소, 쓸쓸한 창고, 그리고 별빛 아래에서 맞는 새벽?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이 순간이 언제 다시 올까?가 더 중요해진다. 아무리 달려도 세상 끝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곳이 궁극의 여행지다. 자, 첫 번째 여행지인 그랜드 캐니언 떠나보자. 그랜드 캐니언 땅이 갈라진 틈에서 만난 시간. 세상에는 수백만 년 동안 빚어진 거대한 상처가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의 실수라 부르고 누군가는 지구의 역사가 남긴 시라 한다. 그랜드 캐니언은 그 모든 이름을 초월한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광막한 붉은 대지 한가운데 무심하게 갈라진 듯한 틈이 갑자기 등장한다. 사막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방인은 어느새 차창밖에 펼쳐진 기묘한 황무지와 붉은 절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소행성이 떨어진 듯한 거대한 협곡과 마주한다. 여기 이 구멍은 아무리 사진으로, 영상으로 혹은 VR로 보아도 그 실체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진짜로 마주서면 두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압도적이다. 누군가는 이 풍경을 두고 지구의 나이테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협곡에 층층이 드러난 암석은 20억 년에 가까운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태초의 바다가 사라지고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다시 또 바다가 오며 단단한 돌덩이들이 쌓이고 깎이며 이 거대한 계곡이 완성됐다. 그랜드 캐니언은 450km가 넘는 길이, 1600m에 달하는 깊이, 가장 넓은 곳은 29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간의 상상력 따위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진짜의 영역이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풍경은 사우스림이다. 관광객 대다수가 이쪽 전망대를 찾는다. 사우스림의 절벽 끝에 서면 절로 침묵하게 된다. 한없이 붉고 탁 트인 광대한 지평선 너머로 수십 개의 절벽과 구불구불한 협곡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수평선 끝에서 다시 산등성이가 솟아오르고 태양이 기울 때마다 협곡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보랏빛, 주황, 황금, 검은색으로 변한다. 아침 햇살에 깨어나는 그랜드 캐니언은 경이로움 그 자체지만 진짜 마법은 해질녘에 찾아온다. 붉은 바위에 황금빛이 스며들고 태양이 지면 그림자가 계곡 깊숙이 떨어진다. 그 순간 관광객 수천 명이 숨을 죽인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는다. 그저 이 어마어마한 풍경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협곡은 단지 멋지다라는 감탄사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찾은 여행자들은 이 풍경이 내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한다. 1970년대 미국의 작가 에드워드 에비는 이렇게 썼다. 이 협곡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그 미세함에 절망한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무의미함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역설을 발견한다. 한 번은 손에 카메라만 든 채 이곳에 온 여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광고회사에서 스토리텔링을 팔던 이였다. 그랜드 캐니언을 본 날 그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적은 단 한 줄의 여행일기, 말문이 막혔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수많은 경로와 체험이 있다. 흔한 뷰포인트 관람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쯤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 브라이트 에인절 TRAIL이나 사우스 카이박 트레일 사우스 KAI베브 TRAIL 같은 하이킹 코스에 몸을 던져야 한다. 절벽 위의 일출은 물론 협곡 아래로 내려가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이다. 일출 전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긴 시간에 트레일 입구에 서면 온 세상이 얼음처럼 조용하다. 한 걸음 한 걸음 흙먼지를 일으키며 협곡 아래로 내려가면 눈앞의 색깔이 점점 변한다. 햇살이 절벽을 타고 내려오고 바위 표면이 불에 그을린 듯한 주황빛으로 변한다. 땀은 등짝을 타고 흐르고 발목은 저리도록 아프다. 하지만 내려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된다. 협곡 아래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른다. 수천만 년 동안 이 강이 돌을 깎아냈다. 지금도 흐르고 돌을 긁어내며 협곡을 확장하고 있다. 몇몇 용감한 이들은 이 강에서 래프팅을 시도한다. 협곡의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절벽 위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늘은 좁고 절벽은 사방에서 나를 감싸 안는다.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날고 강물은 차갑고 맑다. 밤이 되면 협곡 바닥은 칠흑처럼 어두워진다. 수억 개의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 세상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혼란이 밀려온다. 이 협곡은 죽음과 삶, 그리고 무수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랜드 캐니언은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의 성지였다. 나바호족, 호피족, 후알라파이족,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곳을 신의 영혼이 깃든 땅이라 여겨왔다. 어떤 부족은 협곡의 가장 깊은 곳에 조상의 영혼이 머문다고 믿었고 신성한 의식을 위해 협곡 벽에 암각화를 남겼다. 가끔 트레일을 걷다 보면 바위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선과 동물무늬, 신화적 상징들이 나타난다. 아무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바위 그림을 앞에 두고 서면 이곳이 인간의 삶과 죽음, 그 모든 욕망이 응축된 장소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랜드 캐니언의 절벽을 따라 가파른 공중 통로를 걷는 스카이워크가 있다.
유리로 만들어진 말발굽 모양의 통로, 그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리가 떨린다. 두려움과 전율이 동시에 엄습한다. 실제로 이곳에 선 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걸음을 옮기고 어떤 이는 한참을 주저하다 끝내 포기한다. 하지만 유리 위를 걷다 보면 인간이 만든 두려움이란 얼마나 하찮은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아래로 1000m가 넘는 공중에서 협곡 바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인간의 몸 하나는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릴 듯 위태롭다. 관광지의 화려함 뒤에는 매서운 자연의 현실도 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해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길을 잃고 탈수로 쓰러지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다. 햇볕은 잔혹하게 내리쬐고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협곡 아래는 낮에 40도를 넘었다가 밤엔 5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발견한다.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대신 이곳을 선택했다. 아내는 평생 고소공포증에 시달렸지만 그랜드 캐니언을 오르내리며 두려움과 마주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두렵지 않냐? 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풍경 앞에선 두려움 따위 아무 의미 없어. 사진 한 장으로는 이 풍경의 1%도 담을 수 없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이 장면이 아니야. 실제는 훨씬 더 압도적이야라는 아쉬움만이 쌓인다. 그랜드 캐니언은 경험의 장소다. 협곡 위에서 바람이 피부를 때리고 광활한 절벽과 색채가 시야를 점령한다. 귓가에 울리는 매미 소리, 멀리서 들리는 독수리의 울음, 모래 위를 기어가는 도마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진짜 여행을 완성한다. 아무리 많은 여행객이 몰려와도 모두가 제각각의 침묵 속에 빠지는 이유다. 이곳에서는 인생이 거대한 시간 속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누구도 영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의 끝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그 앞에 서서 감탄하는 것. 두렵고 외롭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도적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는 것. 여기가 진짜다. 라는 단 한마디를 남기는 것. 수십억 년 동안 변해온 땅의 기억 그 틈에서 잠시 살아 숨쉬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을 걷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바뀐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여행자들이 있다. 한 노인은 2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그는 예전에는 이 협곡이 그저 크기만 한 절경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이 계곡을 닮았다는 걸 알겠다고 말했다. 한 젊은이는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다리에 쥐가 낯설어졌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고생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것 같다. 협곡은 언제나 무심하다. 인간의 감정, 고민, 자만, 후회, 그 모든 걸 껴안고 묵묵히 서 있을 뿐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나를 발견하는 곳이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동시에 그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깨닫게 된다. 지구의 가장 깊고 오래된 상처, 그 틈에서 만나는 시간. 이곳에 한번 서보는 것, 그 자체로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랜드 캐니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언젠가 이 거대한 틈 앞에 섰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진짜다. 이것이 그랜드 캐니언의 모든 것이다.